팔포항 일대 방치되다시피 한 선박들이 미관은 물론이고 해양환경 오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 등 자연을 훼손하기보다는 조례를 통해 넓은 부지를 이용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늘리자는 주장이 활발합니다. 최근 해묵은 갈등이었던 향촌동 조선소와 모래마을 간 환경피해 법정 공방에서 주민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진 산단의 용도 변경을 놓고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0%인 산단이 서부 경남에도 2곳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산청 한방 항로화 일반 산단의 경우 보조금까지 지원됐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지난 28일 1호 입주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진주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진주시 복지재단. 최근 제5대 이사장이 연임을 통해 선임됐는데 이성갑 진주시 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그간 성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역 주요 항만에 가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미관은 물론 해양오염 가능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제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치곤란인 선박이 자꾸 늘어가 항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삼천포 신항과 구항 사이에 위치한 팔포항입니다. 어선과 낚싯배 등 다양한 선박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 쓰레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마치 쓰레기장 같지만 사실 이곳은 선박 위입니다. 어장 정화선인 이 선박은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유리는 깨져 있고 선체는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까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덤떡하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요 불량 아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민들이고 또 오신 관광객들이 몰직하게 쓰레기도 던지고 이런 상태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빨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근처에는 이보다 더 큰 유조선이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선 처리를 위해 부산항에서 이곳으로 끌고 왔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 조치가 돼 있어 해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삼천포항 일대에는 지난 8월 기준 장기 계류된 선박이 86척에 달합니다. 관리 주체인 항만관리사업소의 이동 조치에 응한 건 21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이동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무역항 이외 해상에도 방치 선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3월부터 파악한 방치 선박 밑대목은 42척입니다. 대부분 선주의 동의를 받아 폐선이나 이동 조치했지만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향후에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거나 소유자가 확인됐을 때 이제 법적 다툼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은 해양 오염은 물론 항만 시설 무단 점용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직권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넓은 부지를 이용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환경단체에선 이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주차장. 차량들 위로 설치된 지붕을 자세히 보니 태양광 패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겸한 주차장인데 입지 훼손이 없는 데다 전기차 충전시설과의 연계, 또 눈, 비 등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태양광 주차장은 곳곳에 마련돼 있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주차장은 전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경남 전체로 늘려보면 그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5개 환경운동연합에서
50면 이상의 전국 주차장을 조사했더니 경남의 태양광 설치 잠재력, 그러니까 주차 면적 대비 태양광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력을 보았을 때는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10만 가구가 연간 쓸 수 있는 양이 나오는. 특히 태양광 잠재력이 높은 주차장으로는 경상국립대가 창원 스포츠파크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에서 먼저 나서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경남도에 주차장 태양광 설비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의 전력 발전은 삼천포와 하동 등의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기업이 입주해야 하는데 입주 기업이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면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따라옵니다. 최근엔 해묵은 갈등이었던 향촌동 조선소와 모래마을 간 환경피해 법정 공방에서 주민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진 산단 입주 기업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향촌동에 위치한 모래마을. 오래전부터 모래마을 인근에는 조선소 2곳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2000년대 초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시점 이후 주민들 사이에선 작업 과정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 마을로 유입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산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래마을 인근 옛 조선소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오염 물질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조선소와 주민들의 갈등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대법원은 오염 물질과 주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주민 85명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적 공방 중이던 지난 2020년 조선소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개발과 환경 사이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양상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당초 제조업으로 승인된 사천 대진 일반 산업단지. 이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지역사회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한 업체가 단지 내 3천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산업단지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 오염과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산업단지 계획에도 전혀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 산업단지나 폐기물 정책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사천시는 제출받은 투자 의향서 검토 결과를 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단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이후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법 협의, 단지 내 발생 폐기물 처리 원칙 준수 등이 주요 골자. 사업자 측의 용도 변경 신청을 사실상 불허한 셈입니다. 올해 3월에 외부 반입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는 단지 내 발생 폐기물 처리가 원칙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 외에 다른 2가지 정도 포함된 조건 사항을 시는 시설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피해, 환경 오염 등 재반 상황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며 사실상 속도감 있는 산단 내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과 여러 시설들의 유치 움직임.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기보단 이들의 목소리를 행정 과정에 온전히 담아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조성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0%인 산단이 서부 경남에도 2곳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산청 한방 항로와 일반 산단의 경우 보조금까지 지원됐지만 효과가 없었는데요. 지난 28일 1호 입주 기업이 탄생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안에 새로 들여온 기계가 가득합니다. 지난 28일 산청 한방 항로와 일반 산단에 360여 평 규모의 공장을 조성한 한 식품 기업입니다. 산단의 1호 입주 기업인데 물에 불리지 않아도 잘 빻을 수 있는 가루쌀을 활용해 피자와 빵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지 활용도가 높고
인건비 지원 등 혜택이 만족스러워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상단의 부지는 이렇게 이제 복합용지라고 해서 이제 카페도 할 수 있고 이제 공장도 할 수 있고 그런 부지입니다.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지난 2019년 173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5년간 입주 기업이 없었던 산청 한방 항노화 산단. 3년 전 입주 기업에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는 기업 투자 촉진 지구까지 지정됐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품 제조업체와 66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이 중 3개 기업은 분양 계약을 했거나 분양 절차 진행 중이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청구는 항노화 관련 사업으로 제한됐던 유치업종의 확대와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 등을 분위기 반전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와 104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기업이 공장을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노화 관련 산업으로 제한된 유치 업종을 확대하고 산청구는 현재 유치한 기업 외에도 5개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 산청 IC와 가까운 교통 환경 등 강점을 적극 홍보해 투자 유치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계획 안건 2개를 의결했습니다.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우주위원회는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우주위원회는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2 계획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올해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카이가 공시한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9,072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7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성과에 대해 매출은 확대하는 반면 사업별 손익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인들이 국보인 영산회 개불탱과 불교문화박물관 등이 있는 진주 청곡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프랑스 베르사유 미술대학 주관 문화탐방 예술 레지던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유명 목판화가 김억과 진주시의회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베르사유 미술대학 김명남 교수의 인솔 아래 영산회 개불탱을 비롯한 문화재를 살피며 불교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산청군 삼장 지하수 보존 비대위가 산청의 한 생수 공장의 취수량 연장 허가와 산청군의 행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조사 문제와 삼장 면민 피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원 기자회견,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없이 연장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청군에 약속된 관측공 설치, 증량 절차 중단과 피해 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를 두고 산청군 관계자와 일부 비대위원 사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에서 오는 11월 23일 평사리 들판 논두렁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수확이 끝난 악양면 평사리 들판에서 열리는 논두렁 축구대회는 지프로 만든 공을 사용해 초등부와 여성부, 혼성부, 남성부 리그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는 11월 12일까지 접수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에 나섭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입소 입학신청 사이트를 통해 우선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모집 일정은 11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는 통합포털에서 지역과 공사립에 상관없이 총 3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천고등학교 강당에서 환경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 상식 등 문제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 3명에게는 자전거가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진주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진주시 복지재단. 최근 제5대 이사장이 선임됐는데요. 이성갑 진주시 복지재단 신임 이사장과 함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3대, 4대 이어 5대까지 연임하게 됐는데요. 취임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진주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기부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재단이 지역사회 주요한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재단의 미션인 시민 모두의 보다 나은 삶 실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진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진주시 복지재단 수장으로 계셨던 지난 6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난 6년은 진주시 복지재단이 큰 변화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네. 2024년을 기점으로 재단의 수탁 운영 시설이 3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면서 재단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지역사회 공공사회 복지시설이 효율적 운영 관리로 재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사장직을 맡은 지난 6년간 83억 원의 성금과 성품이 기탁되었습니다. 재단은 지역사회 어느 한 곳에 편중됨 없이 투명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여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6년을 잘해 오셨으니 앞으로의 3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진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재단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보다 나은 삶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탁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기부 자원 발굴에 집중하며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진주시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진주시 복지재단이 이렇게 성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부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금과 성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모든 진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월동 준비를 위한 벌집 배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양쪽 끝이 완전 밀게 된 먹이장을 넣어주시고 봉구가 형성되는 중간 부분은 반 정도 밀게 된 저밀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쾌청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1도, 하동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0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푸른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다선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53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하지만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난강댐의 국유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경작으로 몸살을 앓아왔고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강댐 지사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손잡고 공유팜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유팜은 명석 가암 아래 2,0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었고 운영은 난강댐 노인복지관과 지역 어르신들께서 맡아주고 계신데요. 공유팜을 통해 댐 수질 개선과 깨끗한 국지지 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께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생겨 좋고 공유팜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되기 때문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유팜에서 난 농작물인 깨 고구마는 11월 3일 난강댐 그린촉촉 페스티벌 행사에서 판매되게 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복지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니 시민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